네, 이제 오늘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걸 보면 어쩌면 이제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현재 시장의 주장이 이제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2018년 그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이제 무역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오피셜 기사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이 잘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주가는 며칠간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협상장에 이제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이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무역 안보론을 주장하는 경제 관련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역 안보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면 이제 그 국가는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를 이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이 국가의 적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를 적용하면 이 미국과 거래를 하는 국가 중에 이제 일방적으로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미국은 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격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은 무역 적자를 대폭 축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려면 뭐 중국, 일본, 독일, 한국,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무역 흑자국의 이 정치, 그러니까 경제적 압력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 일맥상통을 하면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피터 나바로를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정부 관료가 된 이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악담을 하는데, 이를테면 중국을 가리켜서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기생충은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숙주는 기생충이 없어져야 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미국과 세계는 중국이 없으면 더 잘 살 것이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나바로가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면서 당시 코스피도 2100까지 오르다가 갑자기 하루 전날에 이 나바로가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2050까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무역 협상은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물론 이제 피터 나바로가 외골수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로만 배치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관료로서 협상력을 보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협상가라고 알려져 있죠. 이미 30대에 그 금융위원회 최고 위치에 올라간 이 워싱턴의 가장 유능한 국제법 전문가 협상가인데, 대표적으로 이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985년에 일본과 미국의 플라자 협약을 주도하면서 일본은 수십 년간 경기 침체에 빠뜨린 게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또 실제로 과거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제안한 그 제안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협상장에서 그 일본이 준 제안서를 가지고 즉석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일본 측에 날려버린 일화는 유명한데요. 그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연장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 툴박스, 그러니까 공구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적용한 사례를 한 가지만 보면 보시는 이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 제한은 사실 그동안 WTO에서 못하게 하는데, 다만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이 라이트하이저는 이 국내 철강사들의 관세를 부과할 때 이런 논리를 펼치는데요. 먼저 무기를 만드는데 철강이 필요한데, 그런데 외국 철강사들이 미국의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경쟁력이 약한 미국 철강사들이 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려면 외국산 철강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미국은 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국가 안보 위험에 정면으로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럴싸하지 않으신가요? 따라서 이 논리로 인해서 국내 철강사들은 이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데 제재를 당하고 있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뭔가 자극적인 표현이나 발언은 나바로가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 저변에 깔린 논리는 바로 하이저가 설계를 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회담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당시 중국은 이 류허라는 사람이 협상 대표였는데,
잠깐 이 류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에도 뭐 간단히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금수저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중학교 때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민대에 합격도 하게 되고 졸업 후에는 하버드로 유학을 간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시진핑의 경제 브레인으로 최상급 엘리트 코스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류어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성폭행 문제가 있어서 시끌시끌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류어의 아들은 이 스카이쿠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징둥 계열사에 투자금을 쏟아붓는데, 참고로 이 류어의 아들은 이 밀크티녀로 유명한 이 장저티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징둥닷컴의 최대 경쟁사는 바로 이제 마윈의 알리바바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류어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진핑에게 마윈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이런 류허와 피터 나바로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이저가 1대2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고 얼마 안 있어서 1차 합의안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합의안에 이제 담겨져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은 그 미국의 농산품, 에너지 수입을 이제 2년간 2천억 원 달러를 더 늘린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중국에 부과한 2,500억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추가로 부과한 1,200불에 대한 이 관세는 50%로 낮추고 추가 관세 부과는 중단한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는 자신의 표밭인 이 미국 농업 지역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고, 반면에 시진핑은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막은 정도였기 때문에 합의 결과는 누가 봐도 트럼프의 우세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재 바이든이 중국에 이제 클레임을 거는 내용을 보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이슈, 반도체 같은 이런 이제 침해 방지를 주요 이슈로 좀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항목들은 중국의 돈으로 커버하기가 힘든 이슈들입니다. 농산물이야 돈을 더 주고 사면 되는데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 같은 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했던 관세도 철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기존에 부과해놓은 관세를 폐지하려는 걸까요? 당시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6%였던 미국의 중급 수입 비중은 17.7%까지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든 비중은 이 베트남과 한국 같은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방적인 흑자 비율을 낮추면서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를 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그렇게 높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바이든은 기존에 가해진 관세 부과가 자국 내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 트럼프 때 부과한 관세를 폐지하면 최소 1% 이상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그리고 조만간 바이든은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 만큼 아마도 이제 조만간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 역시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2018년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안 좋아졌던 산업군들은 이제 다시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산업군에는 대표적으로 아까 언급한 철강 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관세가 폐지됐을 때 미국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리서치를 해서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중국 관세 부과를 철회하려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